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하루 전인 내일로 예정된 대장동, 백현동 이런 개발비리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고 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더니 아예 대놓고 유세장에서 내일 재판에는 나가지 않아 볼까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동작구 남성 4개 시장에서 열린 류삼영 후보 지원 뉴스에서 전국 각지의 접전 지역을 소개하면서 제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한번 가볼까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진주갑을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과 서산 태안을 언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지방 유세를 위해 내려가겠다는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심리기일을 총선 전날인 9일로 잡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그래서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에 구인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성실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에도 출석을 하고 29일에도 출석하고 계속 출석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 같은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유세장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사법체계를 공개적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정면 도전하는 그런 작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 망언이자 오만의 극치입니다. 형수 욕설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국가 기강을 흔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 장소에서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같이 밝힌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입니다. 우선 내가 판사보다 더 센데 제가 것들이 어쩌겠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힘자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죠. 혼자 조용히 있다가 나가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몇 번 불출석 재미를 내더니 이제는 대놓고 유세장에서 온 국민이 들으라고 재판 불출석을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이길 것 같은 판단이 서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은 아예 무시하려 들 것입니다. 정말로 이재명 특별법이라도 만들지 않을까요?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문석이나 온갖 잡스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김준혁 두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끝까지 안고 가는 오만함을 보이더니 이제는 사법 처리 대상이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대낮에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는 꼴입니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이재명의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격전지가 대폭 증가하는 등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이 재판부의 구인장 발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선거에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물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서초구 잠원동 40평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 허위 명세표 등을 이용해서 11억 원을 대출받은 양문석 후보의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딸이 불법 대출 혐의로 사기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또 양문석은 오늘 중앙선관위로부터 재산 축소 신고 혐의,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에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오늘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한예총을 친일파의 후예라고 막말한 경기 수원갑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며칠만 버텨라, 이런 오만함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함이 급기야 재판 불출석 공개 발표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국 혁신당 얘기입니다.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라고 발언하는 허위 조작 영상물이 유포됐었죠. 그걸 제작했던 사람이 조국 혁신당 소속 간부인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물을 제작한 인물은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조국 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별도의 영상을 유통한 9명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했다. 남은 6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6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 그러니까 AI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 합성 조작물이죠. 딥페이크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집기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유포된 영상은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하는 등 터무니없는 발언들로 가득 찬 내용들입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조작 영상물 제작자가 조국 혁신당 소속으로 이렇게 드러남에 따라 조국 대표가 해당 허위 조작 영상물 제작에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북 사업을 위한 쌍방울의 거액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방금 전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검찰은 방금 전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그리고 벌금 10억,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업무상 배임, 횡령, 외국환 거래법,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달라며 총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이 부분이 바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 원대 금품을 제공받아서 사용했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없애도록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형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끊임없는 재판 연기로 해서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가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며 고성을 질렀는가 하면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재판은 한 달 넘게 공전해오다가 이제야 끝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 형량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유죄로 최종 인정될 경우 성격상 이화영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재명도 유죄로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평화부지사가 지사의 명령이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표의 척건들이 하나하나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대표의 심리적 압박감도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